세르벤 스포츠 주간 K리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판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판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심판의 징계하면 심판의 생계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의 생계? 고민국 K리그 주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판 생활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판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죠. 김민재 아닙니다. 정동식 주심입니다. 환경공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죠. 강남구였나 서초구였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고영진 주심 휴대폰 매장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고영진 주심이 휴대폰 매장 대표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판 활동이나 이런 대회 출장에 대해서 좀 배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희곤 주심은 유아체육 강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K리그 심판은 수당제입니다. 그리고 주 부심, 대기심 이렇게 별로 수당이 다릅니다. 그리고 경기가 없으면 수당도 없습니다. 게다가 배정은 주중 주말을 가리지가 않죠. 여기에 직업적 제약을 가르는 더 큰 조건이 있습니다. 이 프로 심판이 되잖아요. 혹은 1부 리그나 K3나 K4 정도의 심판이 되면 상위 심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와 세미프로이기 때문에 직업선수 경기 영역을 관장하는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이 돼서 코치직을 겸직을 못합니다. 그래서 축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축구 코치를 이걸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시작된 지 좀 되긴 했지만 그전에는 예전에 고금복 주심 같은 경우에는 어디 고등학교 축구팀 감독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안 되게 됐죠. 그리고 K리그 심판의 함정이라고 하면 기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생계비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프리랜서식으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만 심판인 거지 이걸 정식적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직업으로 분류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국제심판, 이제 고영진 주심 같은 사람이나 뭐 김종혁 주심 있겠죠. 김종혁 주심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전업심판이 심판 생활과 심판 관련된 교육 혹은 심판 관련된 컨텐츠 생산으로 먹고 사는 심판 일만 하면서 먹고 사는 심판인 걸로 알아요. 그나마 국제심판이 있는 분들은 국제심판 자격이 있는 분들은 ACL이나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A매치 배정이 뜨면 또 거기서 나오는 돈이 또 있긴 하지만 국내 프로 심판은 오로지 K리그 혹은 FA컵 정도만 관장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거는 2018-2019 시즌 K리그 심판 1인당 경기 수당을 보여준 표입니다. 이게 시점이 2018-2019 시즌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작년 자료로도 이 가격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주심은 K리그 1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200을 받고 K리그 2는 주심 100만 원을 받습니다. 부심은 K리그 1은 110만 원, K리그 2는 55만 원을 받습니다. VAR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을 K리그 1이 받고요. 30만 원을 K리그 2가 받게 됩니다. VAR 부심. 그러니까 VAR도 3명이 들어가잖아요. 주심이 있고 부심이 있습니다. 부심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은 30만 원, K리그 2는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판도 교체 심판이 있잖아요. 이 대기심이라고 하는데 대기심 같은 경우도 K리그 1에는 50만 원, K리그 2는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2020년 자료인데 K리그 1 심판 수당 1위가 2240만 원 김희곤 주심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2020년이라고 해도 이때 2200만 원이면은 사실 굉장히 낮은 연봉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있어도 좀 빠듯한데 이게 만약에 가장인 사람이 이 정도 번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심판 처우는 이때와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때와 또 달라진 게 없을 것이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업 심판은 불가능한 영역일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종혁 주심이 대표적으로 전업 심판입니다. 근데 이분은 직업 자체가 심판인 사람이어서 심판 생활로 모든 생활이 영위가 되는 분입니다. 이 경우 빼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내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심판 생활에 올인하시는 분들은 좀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을 구하는데 그 다른 일을 그나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동식 주심이나 고영진 주심 같이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이렇게 1년 단위로 일을 하거나 몇 개월 단위로 하는 일을 이런 식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 자의적으로 전업심판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냐면 승급을 하려면 그 승급 조건이 있는데 그 승급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제 주위에도 1급 심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급 심판들 대다수의 휴가를 심판 일정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규모 대회 심판 일정이 보통 최대 15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에 보통 연차가 15일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 직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 심판을 하거나 프로 심판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 생활 희생을 좀 강요받고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심판이 5급부터 1급까지 있잖아요. 5급에서 1급까지 오르는데 이건 최소입니다. 최소 6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이 8년이 더 걸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1급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프로 심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K3, K4도 뽑혀서 가야 되는데 프로 심판이 되려면 또 다른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프로 심판이 됐어. 프로 심판이 됐는데 안정적인 수입이 또 아닙니다. 일부 전업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김종혁 심판. 김종혁 심판 같은 경우에는 전업 심판입니다. 그나마도 대다수는 투잡을 하거나 혹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혹은 시간 운영이 자유로운 직업이 아니라면 이 심판이야, 특히 프로 심판이라는 직업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생계는 이해를 하겠어. 생계가 심판들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생계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 그러면 감싸기 징계는 왜 나온 거야? 이게 생계 때문이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K리그 1과 K리그 2의 심판 숫자입니다. K리그 1은 주심 12명, 부심 12명에 그리고 K리그 2는 주심 19명, 부심 19명. 그래서 각각 24명, 38명을 보유하고 있고 도합 62명의 프로 심판진이 리스트업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경기당 필요한 심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자, 주심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심이 필요합니다. 이 선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심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기심이 한 명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VAR 심판이 3명이 필요하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축구에 4명의 심판이 필요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프로 경기를 관장을 하려면 7명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부 기준 하루에 3경기 이상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왜냐면 심판이 24명이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징계 오심 같은 거 하면 내부적으로 K리그2로 강등 징계를 하잖아요. 오심 등의 문제로 이런 식으로 하부리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징계 후 복귀를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부 심판들의 숫자가 제한적이고 일부 심판이 내려온다 해도 2부 심판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1부를 맡던 심판분들이 2부에 내려와서 활동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보통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부랑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긴 하는데 이게 2부에서 1부 내려오기는 수월한데 2부가 1부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수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감싸기 징계가 나오는 건 심판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낮아진다. 근데 이거보다 늘리면 생계가 위협받고 이거보다 적게 만들자니 판정의 퀄리티가 낮아진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와중에 팀은 늘어납니다. 당장 내년에 K리그2 17개 팀이고 또 이후에 K리그 팀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K리그 1도 14개 팀으로 확대가 됩니다. 내년에 최대 4팀이 승격을 하죠. 그러니까 각 리그의 구단 수가 늘어나면서 경기 수가 증가하고 올릴 수 있는 심판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징계를 하다 보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심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같은 심판이 주심을 계속 보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 주심은 주심만 볼 수 있고 부심은 부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깃발 들던 심판이 갑자기 들어가서 주심이 되고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는 징계대로 때려버리게 되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심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니까 감싸기식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해결 방안이 없나? 우리는 정말 아예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2014년 기사입니다. K리그 자분불은 불신, 신뢰회복 관건. 근데 2025년에도 오심폭증, 책임실종, 신뢰 붕괴 직전에 K리그 심판 시스템.
이게 신뢰 회복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쳐지기만 하는 신뢰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유럽 리그는 어떤지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리그 앙, 프랑스의 최상위 리그죠. 리그 앙은 일단 기본급이 있습니다. 1,050만 원의 기본급이 있고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등의 경기당 수당이 별도입니다. 이게 또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식비가 한 달에 87만 원씩 나옵니다. 물가가 센 걸 감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을 수령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리그왕보다 셉니다. 6,500만 원의 기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당 200만 원의 수당이 별도로 붙게 되고 국제경기 수당이 따로 붙게 됩니다. 요 기사 같은 경우에 스포탈 코리아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유럽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심판들이 대다수 기본급을 보장받고 경기당 수당이 따로 있고 혹은 복지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 K리그는 기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K리그1 주심 경기당 200만 원, K리그1 부심 경기당 110만 원, K리그1 대기심 경기당 50만 원, VAR 심판 그리고 보조 심판이 각각 60만 원, 30만 원을 받고 있죠. 물론 유럽도 더 모두 저런 수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본급이 향상되고 수당을 많이 받는 심판을 보여주게 되면 이 심판이 자신이 받아야 될 심판 처우의 목표를 보게 됩니다. 대신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그만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반면에 K리그는 물론 이건 모든 축구 리그가 똑같지만 주심이 매주 경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2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달에 2경기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거고 1경기 정도 들어가는 게 많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저거 합쳐도 400이 안 되겠죠? 그리고 주부심을 번갈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심이에요. 부심은 110만 원을 받는데 부심으로 110만 원 2경기를 뛰었으면 220이죠. 근데 2경기밖에 못 뛰었으면 그달 월급은 2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배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의 경기를 배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정말 타이트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뭐 3경기, 4경기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3경기 정도는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주부심을 번갈아 보면서 수익을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매주 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죠. 10년차가 되든 15년차가 되든 1년차가 되든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봉 심판을 늘리자. 연봉 심판을 만들고 늘리자. 지금 김종혁 주심 같은 경우에는 연봉 심판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정동식 심판도 심판 교육 같은 걸 해요. 그걸 공짜로 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다고 많은 돈을 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교육 등으로 충당을 하지만 이게 안정적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한 기준을 정해서 기준 안에 드는 심판을 연봉 심판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심판들 혹은 프로 심판을 지망하는 심판들이 목표로 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는 관리하는 쪽, K리그가 됐던 협회가 됐던 기준 미달이 되거나 혹은 이 심판이 노력을 안 하는 것 혹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수당 심판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혹은 그 이하의 강등 징계를 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노력하는 심판이 더 많을 테니까 그 심판들을 올려서 또 다른 심판으로 쓰는 그런 냉정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심판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 관련 예산이 늘 동일하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대한축구협회랑 일을 몇 번 해봤는데 같은 사례로 퀄리티가 올라가도 예산이 고정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이 이상 돈 쓸 생각이 없다는 거지만 사업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심판들한테도 사실 FC 온라인 패치 같은 거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심판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만드는 근거 중에 이런 기준을 세워서 스타 심판을 만들어서 스타 심판을 통한 K리그 홍보를 하고, 그리고 스타 심판을 통해서 뭔가 축구 산업에 또 동기부여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와 세미 프로만 전담하는 기구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대한축구협회가 전체 분야 심판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5급, 4급, 3급, 2급, 1급, 프로까지 그리고 국제심판까지 대한축구협회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도 심판협회, 그러니까 심판협회라고 하면 이 심판협회들은 그 약 230여 명의 심판들이 어떤 것만 하냐면 프리미어리그랑 챔피언십 그리고
EFL,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로리그 요 세 가지 리그의 심판들만 관리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프로 경기 혹은 리그 프로 경기, 세미 프로까지만 관장하는 프로 리그 심판 기구가 따로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프로와 세미 프로를 위한 그 심판 독립 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아마추어 심판과 프로 심판이 될 친구들이 비슷한 교육을 받고 집중 수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판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심판 육성이 잘 안 된다. 어린 심판들을 육성하고 있다. 그거를 실전에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심판들을 위한 심판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미프로와 프로를 위한 심판 기구가 필요하다. 그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직업 선수들을 경기만 관장하는 심판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시설과 관리시설이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 빼곤 다 있다. 이 J리그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K리그에 있어서 심판과 구단 그리고 선수와 팬들은 가장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팬들과 구단, 선수들은 심판이 권위를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권위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고요. 존중을 해달라고 심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존중을 해주셔야 존중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은 경기의 관리자가 아니라 진행자입니다. 선수, 지도자, 구단, 심판이 모두 동등하려면 결국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발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르벤 스포츠 주간 K리그 심판 얘기 해봤습니다.